예, 이어서 검색어 살찌우기 시간입니다. 한 주에 있었던 검색어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건데요. 프레시안 이명상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검색어 뭐 있었어요? 이번 주 검색어가요. 네. 9월과 10월이 교차하는 이 와중에 짧은 가을을 기억하기 위한 행렬 나들이 많이 있듯이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한 그런 검색어로 많은 분들이 검색을 했습니다. 추억의 검색어 이런 건가요? 추억이라고 하면 좀 긍정적이긴 한데 예.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이 가까스로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네. 이에 대한 대중성은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오랜만에 컴백한 서태지 씨의 신규 앨범으로 인해서 과거 80년대 독재 정권 그리고 강권 탄압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다시 한번 기억하기 이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 서태지 팬이었기 때문에 서태지 얘기 먼저 해보죠. 네. 무슨 내용이죠? 일단 소격동이라는 음원이 지난 2일 발표됐습니다. 이거 인기 굉장히 많던데요. 아이유와의 콜라보레이션 곡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공개되기 전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요. 이 소격동이라는 노래를 공개하기 전에 서태지 씨는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남녀의 입장에서 바라본 1980년대 소격동에서 일어난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았다. 80년대 소격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지금은 현대 국립미술관이 자리에 있는 곳이에요. 경복궁 오른쪽에 있는데 예? 삼청동으로 들어가는 초입이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만 전두환 정권 당시 이곳에 국군 보안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보안사라고도 하는데 네네. 1971년부터 2008년까지 37년 동안 이곳 소격동의 보안사 또 기무사의 전신인 정권 통치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였던 곳이죠. 지금은 굉장히 카페도 많은 곳에 들어가는 곳이고 낭만과 젊음이 넘치는 거리의 초입인데 예전에는 이게 보안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력의 핵심, 그냥 권력이라 할 수도 없죠. 뭔가 무서운 권력의 핵심이었던. 서슬퍼런 권력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예. 1980년대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군 보안사령관이자 중앙정부 부장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직접 지휘하면서 정권을 잡았죠. 유신 정권 붕괴와 맞물려서 이 신군부 세력은 국군 보안사령부를 중심으로 핵심 권력으로 부상했습니다. 네. 80년 9월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우리나라 11대 대통령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총칼로 세운 정권이나 다름없었고요. 이후 정당성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민주화 운동 세력을 끊임없이 탄압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일어난 게 학원 녹화 사업인데요. 박정희 정권 때도 녹화 사업은 있었지만 단순하게 그냥 군에다가 약간 당시의 정권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세력들을 강제 입대시키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녹화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렇게 이른바 빨갱이들 빨개진 머리를 초록색으로 만들겠다라며 군에 들어가서 정신 차려라고 네. 했던 것이 이제 박정희 시대였다면 전두환 시대에는 어땠다는 거죠? 전두환 시대는 거기서 더 강화된 방식이었는데 일종의 그 사상 개조를 시행했습니다. 특별 정훈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너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를 강압적으로 고문하고 정신적으로 교육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6명이 의문사를 당하기도 해서 당시의 사건에 굉장히 많은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네. 강제 입대한 학생들을 전두환 정권은 일종의 프락지, 정보원으로 이용했습니다. 이게 좌경 오염 방지라는 건데 한마디로 너희 총학생회장 어떤 책 읽었어? 또는 너 당시 집회에 참가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참여했어? 같이 한 사람은 누구야?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사상을 세탁하고 또 관련해서 동료들을 불게하는. 예,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그 고문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6명이 의문사 당한 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소격동 노래를 들으면서 소름 네. 끼친다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소격동 가사를 당시 시대상으로 설명해 주셨던 그런 내용으로 풀어낸 얘기들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던데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조금 빠른 해석인 것 같기도 한데 네. 노래가 공개될 당시 그 동영상의 일부분이 또 보여졌어요. 네.
근데 당시 시대에 보면 얼룩무늬 교련복을 입은 학생들이 고등학생, 대학생 할 것 없이 늘 있었거든요. 교련 또 추억의 단어네요. 이게 또 이제 군부 독재의 산물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어떤 학제였던 거죠. 그렇죠. 학원이라고 대변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에서도 군대와 같은 형식의 네. 굉장히 강압적인 훈련이 일상화됐었고요. 총칼 교육 받았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교련복을 입은 학생이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과 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넣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요? 소격동에는 일단 연인 관계로 짐작되는 남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걷던 좁은 골목 계단을 홀로 걷다 옛날에 짙은 향기가 내 옆을 스치면서 과거를 기억하는 평화로운 한때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상징적인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네. 아주 늦은 밤, 하얀 눈이 온 밤, 단 한숨도 못 잤다. 잠들면 안 된다라는 노래 속에서 녹화 사업으로 보안사에 끌려간, 그러니까 소격동에 위치한 보안사에 끌려간 운동권 청년들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소격동에서 단 한숨도 못 잘 일이 끌려가지 않는 이상 안 발생할 것 같네요. 무슨 일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인 표현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가사에. 예. 역시 뭐 노래 가사기 때문에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네. 이후 이어지는 가사는 소소한 하루가 넉넉했던 날 세상이 뒤집혔다. 잠깐 사이에 사람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와 같은 의미심장한 구절도 있습니다. 의문사 당한 분들이 떠오르네요. 예. 네. 이후에는 나에게 사진 한 장도 남아있지 않다. 그저 되뇌이면서 애를 쓸 뿐이다 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문사를 당한 이들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탄압받으면서 없어져 버린 나의 젊은 시절. 그래서 단 한 장 남은 사진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실제 이 학생 녹화 사업은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춤해졌지만 보안사는 끊임없이 민간인을 사찰했습니다. 예, 이후에 뭐 기무사라는 이름으로 바뀌긴 했지만 네. 노태우 정권에서도 사실상 그대로 이어져 왔고요. 당시 90년 10월 보안사 소속이던 이병 한 명의 양심 선언으로 일단락 되기는 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는 이 소격동과 관련해서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이어지는 민간인 사찰 그리고 군사 정권의 어떤 강력한 힘을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시대적 문화적으로 과연 예술적으로 과거를 추억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또는 과대 해석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 정권 차원에서 제대로 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일수록 영화나 노래 등으로 더 활발하게 창작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영화 변호인이 그랬고요. 아, 대표적이죠. 예. 네,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거의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영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현기영의 소설인 순이 삼촌도 제주 4.3 항쟁을 다뤘고요. 루시드 폴이라는 가수의 평범한 사람이라는 노래도 용산 참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예술적으로 접근을 하면 뭐랄까요, 이제 각박하게 현실에서 막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한테 있지만은 그런 약간 효율적인 좀 기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번 주 들어 계속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검색어 순위권에 오르긴 했는데 바로 어제 오늘 해서 눈먼 자들의 국가라는 단어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김훈 소설가 등 문인들이 세월호 참사 현장인 팽목항을 찾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눈을 뜨지 않으면 죽은 자들이 눈을 감지 못한다. 라고 하며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회적 각인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인데요. 이런 열풍은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현장에서도 재현이 됐습니다. 영화인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네요.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개막과 동시에 바로 기자회견 그리고 여러 서명운동 등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배우 김혜수, 박철민, 박해일, 송강호, 오지호 등 또 박찬욱 감독, 이창동 감독, 임순례 감독 등 정말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이런 스타들이 서명을 하고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비판하는 유가족들의 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특별법을 만들라 이런 내용이죠. 네, 일단 유가족이 배제됐다는 거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여당이
특별법을 주도했다는 것 이런 것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네. 유가족이 원하는 특검법을 만들겠다던 대통령이 이제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회피하는 것도 모자라서 최근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렇게 정권을 향한 거침없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레드카펫에 입장할 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인사를 하느냐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네? 민병욱 감독 같은 경우는요. 416이라는 숫자를 손바닥에 쓴 채 입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4.16이라고 하면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날이죠. 그것을 잊지 말자 이런 차원이군요. 전체적으로 이 부산국제영화제 자체에 세월호 참사가 많이 녹아있는 모습인데 그러게요. 또 하나 주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와이드앵글 다큐멘터리 쇼케이스 부문에 초청된 다이빙벨입니다. 이 다이빙벨이라는 건 다큐멘터리인데요. 예.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을 정면적으로 다뤘고 한 15일간의 기록을 영화로 묶어냈습니다. 네. MBC 이상호 기자 그리고 안혜룡 감독이 공동 연출을 했는데 이 상영 소식에 서남수 부산시장이 제동을 걸면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새누리당 당적을 가졌죠. 네, 맞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된 작품이다. 순수하지 못하다. 이런 철퇴를 휘두른 셈인데 이에 대해서 또다시 영화인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재영 감독이 목소리를 먼저 낸 거는 물론이고요. 감독들 사이에서도 영화보다 못한 현실이다. 다이빙벨 같은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건 이 세상이 얼마나 영화 같은지 예,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라고 말을 했고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요. 내년이 부산국제영화제 30주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이빙벨 이 상영 취소 논란과 관련해서 30년 된 맛집에서 육수에 어떤 재료를 빼달라는 것과 같다. 라는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참. 정치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개입된 작품이다. 라면서 이제 빼달라는 걸 요구했다고 이제 알려졌는데 그 정치적으로 순수하지 못하다. 정치적으로 순수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 요즘엔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인들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게 사실 이 세월호 참사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풀려고 했던 건 여야 국회의원들이고 정치권입니다. 왜 침몰했는지 그리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을 무시했기 때문인데요. 네. 송강호 씨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부일영화제 나무주연상을 받으면서 기억이라는 말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아유, 참 홍콩의 우산 시위 앞서서 들었는데 민주화를 요구하는 홍콩의 우산 시위.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얘기만 하면 조금 강한 의견만 전하면 정치적 순수성이 의심된다라고 지금 고개를 치드는 그런 비판이 좀 닮아있다는 생각은 좀 오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MBC 이상호 기자, 그러니까 네. 해직 기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정정을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직 판결은 났는데 예. 정식 복직은 시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역시 정치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 맞습니다. 대목이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오늘 3부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답답한 얘기만 계속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민주화를 위한 어떤 목소리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자유를 위한 어떤 열망 같은 것은 전지구적으로 그리고 부산을 떠나서 모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